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6개월 넘었죠. 지금까지 최욱 씨에 대해서 네.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봤던 최욱 씨는 좀 따뜻하죠? 목소리가 꿀인데 네. 약간 턱 쏘는 벌침 같은 벌침이요? 예,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주 안 된 건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 고쳐주는. 정의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북한에서 매우 먹히는 사람이에요. 남과 북이 결혼가 잘 된다면 네. 왠지 북한에서 평양에 가서 나 여기 결혼하러 왔다고 하면은 평양 여성분들이 사열 정도로 쫙 섭니다. 기막히게 인기 있는 미남이세요. 그렇군요. 남한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참 마지막을 또 이상하게 마무리를 짓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송이 씨랑 오랜 기간 함께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따로 식사 한번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하면 되죠. 서로 또 바쁘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좀 가까워지고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하고도 더 많이 가까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남북이 더 가까워지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샤이니의 노래로 준비를 해봤어요. 루시퍼. 네, 샤이니의 루시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 뼘 뉴스 만나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꾸만 이 진중한 코너인데 네.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네. 코너가 너무 가벼워지고 네. 허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너무 듣기만 좋더구만요. 참 이 방송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굉장히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네, 한 뼘 뉴스 이분과 함께하는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방송 욕심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이거 참 좋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또 이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다른 게스트를 다 거부하는 건가요? 네. 우리 한 뼘 차이의 PD, 김혜민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김혜민 PD입니다. 우야야, 멋있습니다. 김혜민 PD. 네. 아니, 그 각자의 역할이 있고 본분이 있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출연에 욕심을 내는 건가요? 아니, 출연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진짜 지난번에 그 성대모사로 한번 좌절을 한 이후로 다시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청취자분들이 한 2명 남겼더만 2명.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죠? 많이 남겼어요. 남겼어요. 많이 남겼어요.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하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혜민 PD님은 대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아니,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렇죠. 세상에. 너무 귀엽다고. 어머나. 실제로 예쁘신가고 해서 제가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둘이 뭐 짜던데 이거 짰나 본데. 소희 씨가 참 영리네요.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증거물로 또 몇 가지 좀 소개를. 그러니까 지어내면 바로. 지어내지 않습니다. 저 네. 언론인이에요. YTN에서는 그럼요. 거짓 뉴스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YTN에서 탑 찍어 계시잖아요. 정론을 우리 펼치는 YTN 라디오의 대표 PD 김혜민이 전하는 댓글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좀 약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가져왔는데. 약식. 어차피 또 자기 칭찬만 갖고 왔을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자, 버터컵님. PD님 재등판 하셨네요. 좋아요. 어설픈 성대모사 좋아요. 하지만 원어민은 원어민이네요. 한송이 씨 대박. 가장 점잖은 최욱을 만날 수 있는 방송 꼭 계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욱 씨 저한테 고마워야 돼요. 최욱 씨의 그 이미지를 여기에서 세탁하는 거예요. 한뼘 차이를 위해. 그리고 아니, 제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아니요. 뭘 세탁을 합니까?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남한에서는
최욱 씨가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장가를 갈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봐요. 남가북이 결혼가 잘 되고 통일이 되면은 그날이 온다고요. 아니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따로 차려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최욱 씨를 위한 방송, 점잖은 최욱을 만날 수 있는 방송 꼭 계속해달라는 얘기 있었고요. 덕보님, PD 나와라 한 표, 민주뉴스님, 최욱, 한송이, 김혜민 3명 조합 좋아요. PD님 앞으로 계속 나와주세요. 최욱 씨가 일부러 츤드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최욱 씨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 아까 아직 잠깐만요. 네?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관계로. 아니요. 이거 몇 개 더 해야 돼? 거기 아까 PD 나와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은 네. 식당의 만족도가 떨어질 때 항상 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런 의미의 PD 나와랍니다.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덕보님 한 번 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나와라의 의미가 뭔지 이거는 꼭 소개해야 돼요. 최욱보다 웃기다 김혜민이. 그리고 YTN 라디오에 개콘을 만들어라. 저도 제가 그렇게 웃긴 줄은 몰랐는데 웃기더라고요. 제가 너무 나온 재밌어요. 방송을 한 100번은 들었나 봐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진짜로. 재밌어요. 네. 이제 중요한 게 각자의 네. 다 역할이 있는 거고. 아니 능력이 뛰어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코너는 네. 뉴스를 전하는 코너인데 아니 막 성대모사 어줍지 않은 그것도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성대모사하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은- 귀한 시간이에요. 제가 PD예요. 이거 귀한 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가볍고 봄바람처럼 죄송합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상황을 제가 오늘 또 서칭해 왔어요. 아, 그렇죠. 본인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죠? 안 되네요. 네, 지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함부로 댓글 달지 마세요. 자꾸 이런 폐해가 생깁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YTN을 사랑한다면 그런 댓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왜 자꾸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네.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뭔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만 합니다. 네. 굉장히 가슴 아프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살랑살랑 오는 봄바람처럼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미국 쪽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네.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했다고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추가 제재를 중단해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완전히 판을 깰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깨겠어요. 또 둘이 또 얼마나 또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죠. 그 양국 대표가. 그래서 깰 의지는 지금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특검에서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기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그러니까 좀 이제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국내 문제 그 문제가 골치 해결이 아팠던 됐으니까.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죠. 북한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이제 희망적인 라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피력하는 거죠. 네. 근거는 없죠. 아니요, 근거는 있죠.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왜 엎어졌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입지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네.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그 볼튼처럼 생긴 볼튼 아저씨의 말을 안 듣고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진짜 핫한 이슈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북한에서 막 들어온 소식이군요. 그렇죠.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그 책임을 볼턴과 폼페오 장관한테 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네. 대해서는 나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요? 주민들이 그렇죠. 웬만하면은 북한에서 항상 미국 대통령을 많이 욕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욕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볼턴 장관이라든가 폼페오 장관 이 두 분들이 이제 옆에서 축인 걸로 해가지고 그 피해를 그쪽으로 돌리는 걸 저는 그 서식이 왔어요. 그렇군요. 이제 네. 북한 내부적으로는 트럼프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네. 그 밑에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요것도 아주 의미 있는 얘기네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국회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까지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북한 외무상 최선희 그 분이 그거를 하셨어요. 최고인민회 대의원이 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뭐라도 좀 보여주는 존재감 과시. 그렇죠. 제스처고 솔직히 그 내부에서는 절대로 미국을 건드려서는 우리한테 이득될 게 없다라고 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최선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함부로 네.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다 허락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허락 받고 뭐 할 수도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이제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이 매지 못한 총대를 본인이 직접 메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고맙죠. 그렇죠. 사람은 또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런 밑에 사람이. 네. 눈치를 착 봐가면서 이렇게 제가 또 사회가 13년 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하 직원이 있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또 그 김정은 체제 자체가 이것도 시키기 정말 잘했다. 나중에 책임을 그쪽에다 돌려도 되거든요.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것 좀 있습니다. 뭐 최선희가 이제 총대를 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최선희가 총대를 맸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를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 그렇죠. 네. 미국은 이제 미국대로 하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인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코이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코이카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 그냥 식량 같은 거를 주는 그런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 개발 같은 체계적인 지원.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일단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ODA라는 거는 국가에서 국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았는데 남한 정부가 ODA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이카 쪽에서는 비를 들여서 이 연구를 할 예정일 뿐이다. 구체적인 뭐 대북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국내 민심이 중요한데, 그렇죠. 또 대북 퍼주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요. 근데 제가 그거는 정말 우리 송희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그 방송계 나이팅게일, 또 방송계의 테레사 수녀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왜 이렇게 무리합니까? 제가 준비한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이거로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거고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거고 그래도 북한의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또 여기서 그냥 또 지나가면 안 되죠. 북한에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다가 이제 뭐 대북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대북 지원 자체가 북한 주민들한테 가는 게 있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안 가요? 제가 북한에 있을 당시에 그 우리 남한에서 뭐 대북 지원이 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번도 남한의 그 물건을 받아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 주민들한테 이 대북 지원이 간다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그게 가지 않으면은 저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게 다 북한 군부에 들어갑니다. 네. 북한 군부 자체도 이제 그 식량 사정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도 낮에는 이제 총을 놓고 농사를 짓고 밤에는 총대를 메고 훈련을 하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대북 지원이 북한 군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김정일 그랬죠. 때부터 쭉 시작해온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 그냥 아니에요. 생각입니까? 확실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확실합니까? 우기 씨는 항상 송희 씨를 의심해요? 왜냐면 약간 많이 지어내요. 실제로. 살짝 제가 지어내는 게 있는데 많아. 이 뉴스 같은 거는 정확한 걸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송희 씨는 과장은 하지만 지어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어냅니다. 한송희 씨는 누군가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를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그 인기성 발언, 포퓰리즘, 거기 아주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거에 속는 저는 우매한 대중입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 2차 결렬 이후에 북한에서 개성연락사무소 맞아요. 인원들을 이제 철수시키는 바람에 저는 진짜
너무 그쵸. 힘들었거든요.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아, 또요? 아, 그럼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속보 보고 굉장히 덜컹했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뭐 무슨 뭐 밥알 풀도 아니고 왜 뭐 갔다 왔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요? 아, 아니 그러니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는 게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물론 다시 복귀는 했습니다만 네. 거기 이제 그 철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네. 국내 민심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걸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그렇죠. 우리와는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면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 좀 서운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이번에 그 이제 뭐 개성 연락 사무소에 대한 일 처리를 제대로 했더라면은 또 한번 우리 국민들이 안 좋은 시선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노력하자는 게 보이는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저렇게 나오면은 우리 국민들도 왜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 아니 그래서 그 철수한 배경 이유와 다시 복귀한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죠. 주요한 이유는 미국 때문에 화가 났는데 왜 남한이 좀 가운데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지 못하냐. 좀 이런 불만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전멘치에 우리 민족끼리가 또 논평을 냈습니다. 네네. 제가 또 아니. 연습을. 아니, 그 연습. 이거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여기 이제 원어민 발음이 아니, 있으니까요. 어하고 여하고 고쳐. 아니, 필요 없어요. 네. 24일 논평. 네.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네. 한송이 씨가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 한송이가 또 이춘희 아나운서의 발음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심한 것은 미국과 공조하여 평화체제 구축하고 다시 할게요. 왜 자꾸 웃어요? 리춘희 아나운서 멘질냅니까? 자, 리춘희 아나운서 갑니다. 네. 한심한 것은 미국과 공조하여 평화체제 구축과 북남 협력을 꿈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라며 남조선이 미국과 공조해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너무 잘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남조선을 미국하고 공조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지 우리 우기 씨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이유가 이런 거죠.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냐. 저도 조금 북한한테 삐지려고 했었어요. 이때. 네. 이게 좀 참 애매한 게 우리가 네. 지금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이제 우리 북한은 우리는 미국과 먼데 너네는 이제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걸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남한 탓으로 좀 돌리는가 봐요. 아무래도 그 좀 회담이 좀 잘 됐더라면은 좀 더 없이 좋았겠는데 회담이 잘 안 되고 결렬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화풀이를 아마 우리 남한에다 좀 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제 철수 사흘 만인 네. 25일에 복귀를 다행히. 했다고 했는데 네네. 완전히 다 복귀한 겁니까? 원래 완전히 철수는 안 했으니까요. 완전히 다 철수했어요. 아니, 사람은 네. 철수했죠. 근데 짐들은 놔뒀어요. 놔두고. 그러니까 한 가출 정도였죠. 네. 외출. 외출. 네. 외출은 아니죠. 가출. 가출. 네, 밤을 지내고 왔으니까. 살짝 결별했다 다시 만났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쨌건 정부 측에서는 뭐 북측은 연락관 접촉해서 연락사무소가 남북공동선언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요. 이제 좀 너무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좀 길게 바라보고 북한이 네. 남한을 좀 믿고 함께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정남의 아들 네네. 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배후로 네. 북한 반체제 단체 천리마 민방위 네네네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특정 언론사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 천리만 민방위 이 얘기를 듣고 좀 궁금해서 서치를 해봤는데 제가 또 서치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양한 채널로 들어온 건 아니고 한 특정 언론사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저도 이 팩트 체크를 송희 씨한테 좀 해보려고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네.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아니 뭔 팩트 체크를 한송이 씨한테 합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이렇게 네. 팩트 체크를 하고 하면은 저도 뭐 들은 선에서 아는 선에서 그렇죠. 무조건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 천리만 민방위가 정체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요거 저는 조금 솔직히 갸우뚱합니다. 이 정체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한 언론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그 뭐 중국 쪽에서 뭐 보호했다라는 소리도 있고 기만 소리를 그 내세워 가지고 뭐 북한 그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싸우겠다라는 그런 반기를 들었대요. 솔직히 이렇게 들은 것은 뭐 그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한 번에 우리 지금 갈라졌잖아요. 우리 남과 북이. 네. 근데 거기에다가 뭐 북한 정권을 자기들이 가지겠다고 하면 이것 또한 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천리만 민방위 연설 봤어요. 내용을. 뭐 이런 네. 선서 같은 걸 봤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독자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하진 않다고 아니 생각을 그러면 해요. 지금 천리만 민방위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다. 이건 맞아요? 아, 얘가 이것도 어떻게 잘 합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얘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를. 그래요? 저는 아. 다 뭐 우리 소희 씨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 유튜브가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네. 네. 우리가 다루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천리만 민방위의 존재가 왜 궁금했냐면 저는 예전부터 북한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왜 저렇게 체제가 저렇게 말도 안 되고 저거 안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나 뭐 시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 이란의 단체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북한 내부에서의 단체가 아니라 북한 외부, 밖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 조직된 단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 무정부주의자처럼 그렇죠. 드라마 아이리스처럼. 네네. 그 북한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아, 네, 그 우리 방송이 그 가짜뉴스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네. 가짜뉴스라고 우리가 알려주면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천리만 민방위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왜냐하면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김한솔의 존재를 북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 김정남이 죽은 건 알아요? 모릅니다. 그 북한에서 김정남이가 이제 독살당했잖아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김철이라는 사람이 독살된 거를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죽은 걸 몰라요. 북한에서 은폐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기론 김정은이 죽였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 정확한 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제 솔직하네. 일단 죽이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요 정도로 가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하고 어떻게 다시 나올까요? 이 부분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취재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다루면 네. 그때 제가 또 서치를 해서 그럼 나오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빠요. 생생영제도 제작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이걸 취재를 나갑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 많은데. 많이 바쁘시면 이 출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할 시간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소식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국내 이슈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여러 뉴스들이 뜨거운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네. 김학의 전 차관 네. 성폭력 의혹 사건. 네. 저는 이게 지금 여러 사건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쁘고 나쁘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또 도망가시려다 또 걸리시기도 하셨고. 걸렸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 전 차관인데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끝없는 실망을 안기는지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최악이네요. 최악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일단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13년도에 이 건설업자가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해 고위층의 인사를 성접대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이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건설업자도 소환 조사를 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다라고 나서기까지 했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2018년 4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현재 이걸 조사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수사망이 좁혀오고 사실이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또 아주 영화를 많이 보셨나 봐요. 평소에. 네. 첩보 영화를 정말 생각하게 할 만큼의 도망을 가시다가 또 걸리기도 하셨고요. 너무 정말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앞에 내세워가지고, 네. 얼마나 좀 부끄럽던지. 그래서 붙잡은 거죠. 네. 붙잡았죠. 당장 붙잡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북한에다가 아우지탄광 보내야 돼요. 또 아우지탄. 아니, 없잖아요, 아우지탄광. 북한에서 이런 짓거리 했잖아요. 네. 사형입니다. 진짜입니까? 그렇죠. 근데 사형이에요. 이런 사건이 북한에서도 알려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위직이 있었잖아요. 북한 내부에 김정은 오른팔이라고 봐야 되죠. 맞아요. 최령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정말 사람이 없는데 그런 랑림군이라는데 혁명안을 보냈어요. 3년 동안을.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끔 일을 시키다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하도 최령해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최연이거든요. 김일성의 완전한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덕에 겨우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 외에는 죽습니다. 북한에서 사형이에요.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도 네. 무슨 이런 스캔들에 휩쓸려서 죽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장성택이. 네. 그건 어떻게 뭐가 팩트예요? 그러니까 약간 북한 내부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장성택은 이제 당대회를 할 때 김정은이가 연설을 할 때 방송을 그러니까 박수를 건성건성 치고 내가 마냥 1인자 한 것처럼 그 시선을 다 나한테 쏠리게끔 했거든요. 그거는 가짜 뉴스인 그래가지고 것 같아. 그때 이제 사형을 했다고 나왔는데 네, 요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장성택 이분은 이제 밑에 중간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사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중간 세력들에 그렇죠. 의해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아니라. 아니에요.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은 네.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추악합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없고 죄질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요. 정말 지금 성접대 의혹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증언을 들어보면은 성폭행 의혹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덮여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거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번에 버닝썬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이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나. 무슨 일이 생겨서 경찰을 불러도 믿음이 안 가고. 버닝썬 같은 경우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사건이 올라가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피폐해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현시켜 줘야 할 그런 검찰이나 판사들이 또 믿을 수가 없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 네. 누굴 믿고 살아야 될까요, 우기 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법농단 때문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또 역시 사법부에 대한 불신. 경찰, 검찰, 사법부. 우리가 다 실망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진짜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어떻게 북한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우리 정말 힘없는 시민들이 막 맞아갖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막 잡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현장에서 와갖고 이런 경찰들이 그냥 물어보고 그냥 이름 정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느 특정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맞았다고 하면은 그 범인을 바로 검거해 가는 거. 이거 권력과 힘.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어요. 역시 대한민국은 권력과 힘이구나. 근데 북한에서도 우리 송희 씨 통해서 그 유착 관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너무 싫고 피해를 받아서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에서는 또 다른 유착 관계, 그것도 돈이라는 정말 사람 위에 돈이 있는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탈북한 거 후회 안 하시죠? 북한에서 유착 관계는 그건 필수예요. 더 심해. 살기 위해. 더 심해. 아니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 그거는 살기 위해 명분이라도 있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남한에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남한에는 본인이 정말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착 관계를 하고 정말 더러운 짓을 한다. 이거는 정말 못 봐주죠. 저는 저 말에 동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돈도 있고 그것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남한에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환영합니다. 벌 걸 못 벌 걸 다 보면서 사는 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혜민 PD가 오셔가지고 특별한 몰랐던 이야기를 해준 건 하나가 없네요.
네. 아,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어떠한 새로운 뉴스가 없어요. 제주입니다. 아, 제주입니까? 그럼요. 아. 그것도 제주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얘기를 하나도 안 할 수가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상상 제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나올 겁니다. 전문가가 나올 건데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드리고 또 한 뼘 차이를 좀 많이 웃으시라고, 많이 재밌게. 그렇게 그리고 만들고 싶어요. 아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팩트있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시청자분들 좋아요. 생소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디슈라고 꺼내는 것보다는 이런 네. 이야기들, 네. 진솔한 이야기. 오늘 우리 PD님 너무 잘 나오셨어요. PD와의 유착 관계가 너무 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좀 텀을 갖고 나올게요. 이번에 네. 좀 댓글이 조금 불안하네요. 네. 아,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좀 불안하네요. 네, 지금까지 김혜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D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네, 이번에는 제가 한송이 씨한테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송이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 채혁 씨는 인터넷 쇼핑 좋아해요?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특별할 때,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인터넷 쇼핑에 맛이 들려서 집 앞에 택배가 없는 날이 없어요. 한국 인터넷 광고, 인터넷 쇼핑하기 정말 편해요. 그렇죠. 정말 잘 돼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채옥 씨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에도 인터넷 쇼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없으면은 이걸 물어보지 않았겠죠? 혹시 서울대 나오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답을 잘 맞춰요? 아니, 근데 북한에 인터넷 쇼핑이 있습니까, 진짜? 북한에도 인터넷 쇼핑이 가능해요. 야,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그 인터넷을 해가지고 해외 직후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네. 북한 내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돼 있지만 네. 북한 정부가 구축하는 자체 인트라넷 강명을 통해 다양한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한 지역 곳곳에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PC방과 유사한 시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니, 인터넷 쇼핑이 있다는 거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네.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팔고 그 파는 사람들은 또 누군지 궁금하네요. 이게 그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인트라넷 쇼핑몰이 만물상. 만물상은 말 그대로 신발부터 가전까지 4,000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북한 아마존이라고 불려서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만물상은 2016년 기준으로 23,000여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 2만여 명이 네.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건 아닌가 보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건 이제 누가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누가 갖고 가는 겁니까? 일단 그 형식 자체는 당의 소유지만 당 소유군요. 네, 암암리에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북한에서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돈주들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자본주의를 대비하는 준비가 분주히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합니다. 야, 그럼 개인이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그 참 신기하네. 그 돈주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북한의 돈주들은 네. 이제 북한 내부에서 외국으로부터 이제 이런 외화라든가 이런 돈을 그 내화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돈주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또 돈을 이렇게 시장을 유통하냐면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초창기에 물건을 많이 사다 놔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럴 때 보면은 북한 내부에서 이제 가격이 쫙 오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그 많은 물건을 딱 팔아서 그냥 북한 내화 돈을 안 가져요. 북한 내부 돈을 가지면 언제 또 화폐 교환을 해서 그렇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외화돈을 갖고 있거든요. 달러겠죠, 대체로. 달러라든가 중국 돈 위안화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환율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쫙 오를 때는 이제 그걸 다시 환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인 돈주들이라고 일명 말해요. 야, 이런 돈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힘은 점점 더 커져 가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건데요. 북한에서 인터넷 베이킹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원에 갓 졸업하신 친구분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 내부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베이킹을 해갖고 돈도 이제 송금 주고받는다고 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야, 우리가 진짜 몰랐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이 계속해서 저렇게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몰랐던 이런 뭐 돈주, 네. 그럼 뭐 장마당 네. 그런 것들이 그 나름의 질서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가 보군요. 아,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네. 북한이 대북 제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중요하고 이제 그 90년대 중반 때 북한에서 고난의 시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유엔 쪽에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서는 내부 시장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돈주들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야, 북한의 시장 네.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네. 굉장히 그 신기하네요. 늘 새로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네, 같네요. 다음엔 제가 좀 더 잘 준비를 해올게요.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안 되고요. 아이, 그럼요. 진짜 뉴스만 가져오시기 진짜 바랍니다. 뉴스에다 살 조금 붙이는 건 괜찮죠. 살 조금 붙이는 건 괜찮죠? 재미로. 네, 재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뼘차이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